필러가 들어가면은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시죠? 호두 과자 하나가 지금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이마에 지금 필러 넣었는데 예쁘게 잘 들어갔나요? 필러 시술이 고민이신 분들이 저에게 꼭 질문하시는 게 있는데요. 티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부작용이 저한테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아무리 자연스러워요, 안전해요 말씀드려도 막상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오늘 직접 내 돈 내 맛, 내 돈 내고 내가 맞는 필러 시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필러라고 하면은 얼굴에 볼륨을 채울 수 있는 모든 물질을 필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름을 채우기도 하고 꺼진 볼이나 이마 같은 걸 채우기도 하는데요. 그런 필러의 큰 개념이 있고 미용 성형 쪽에서 보통 필러라고 하는 것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의미합니다. 네, 아이뷰 성형외과에서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하면 우리 인체에 원래도 존재하는 히알루론산에 각효제라는 것을 포함해서 뭉쳐서 만드는 것이고요. 다른 연구 필러에 비해서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라는 녹일 수 있는 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염증이 나거나 아니면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래대로 돌리고 싶을 때 돌릴 수 있어서 안전성 면에서 가장 뛰어난 필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러는 보통 두 가지 목적으로 맞는데요. 첫 번째는 볼륨이 부족한 부분, 볼이 꺼졌다든지 팔자 쪽에 볼륨이 없다든지 콧대, 턱 등 아니면 뭐 이마도 맞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맞는 이유는 주름 부분에 맞게 됩니다. 얇고 묽은 필러를 이제 얕게 놓는 거고요. 이마 주름, 미간 주름 혹은 입가에 있는 주름 그리고 목 주름이 요즘에 많이 시술을 받으시는데요. 이런 주름에도 필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부위마다 용량은 다르게 들어가는데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은 이마와 관자놀이 부분의 필러인데 적게는 3에서 4cc, 정말 많게는 뭐 8cc 이상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볼륨의 정도에 따라 cc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환자분과 상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콧대나 턱 같은 부분은 조금 딱딱한 제형의 필러를 사용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보통 1cc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애교 필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양을 넣어도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짜볼 건데요. 필러 회사들마다 제형이 다 있어요. 딱딱한 필러, 중간 필러, 묽은 필러. 초록색깔 필러는 보통 턱이나 코에 넣는 단단한 필러입니다. 제가 한번 짜볼게요. 이렇게 쌓이는 거를 볼 수 있는데 빨간 색깔 필러는 중간 강도 필러고요. 이마, 팔자, 볼 등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 자체도 좀 묽고 단단함이 좀 적겠다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제 분홍 색깔 필러 요거는 이제 애교 필러나 입술의 일부분 등 사용하는 필러고요. 가장 묽은 필러입니다.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물같이 나오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두 개의 필러는 흐르지 않는데 애교에 넣는 가장 묽은 필러는 흐르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필러가 진짜로 놔도 되는 거냐, 내 몸에 넣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녹일 수 있다는데 진짜 녹는 거냐,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세요. 다른 위치에 놓아도 상관은 없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에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마에 필러를 맞고 초음파를 보고 그 다음에 녹이는 시술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원장님들마다 의견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마취를 하는 것 자체에도 고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이마 필러 같이 cc가 많이 들어가고 신경이 많은 부분에는 마취를 꼭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캐뉼라라고 하는 걸로 시술할 때는 캐뉼라가 들어가는 부분에 한 방울씩 마취를 해주는 게 좋고요. 간혹 우리 연고 마취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름 필러에는 연고 마취를 하면 특히 도움이 되는데요. 주름 필러 이외에 조금 깊게 들어가는 필러에는 크게 연고 마취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cc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다르고요. 지방 이식이나 다른 수술과는 다르게 필러가 참 좋은 점은 어느 정도 시술을 해놓고 환자와 거울을 보면서 상의를 할 수 있다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자연스럽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시술을 멈추고 거울을 보여드리고 환자분이 원하는 모양이 있으면 그렇게 해드리고요.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예쁘고 멋진 모양으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필러를 이마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넣을지 표시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시술을 한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모양은 상관하지 않고 약간 과장되게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을 한번 하고 필러가 들어가면은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시죠? 피부에 뭐가 들어오는구나, 요 정도 느낌이고요. 다만 실제 이마를 할 때는 이마는 캐뉼라로 넣는 경우가 많아서 눈썹 부위 신경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니까 캐뉼라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은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이마에 지금 필러 넣었는데 예쁘게 잘 들어갔나요? 구독자분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필러를 티나게 넣은 거고 실제 시술할 때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하얀 부분이 이제 뼈예요. 이마뼈. 이마를 막 실룩실룩 하면 움직이는 이제 이 근육들이 있고 피부랑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필러 쪽으로 옮기면 필러는 처음 넣게 되면 까만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볼록한 게 필러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부분은 눈썹 쪽이랑 미간 쪽은 혈관이 많아서 좀 위험하고요. 위험한 부분에 혈관이 있고 이마는 바깥쪽에 정맥이 많아요. 그래서 필러 하다가 정맥을 건드리면 이제 멍이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하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안전하기 때문에 제 몸에다가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간 정도 제형을 넣었기 때문에 누르면 볼록볼록한 것도 보실 수 있죠. 전에 맞았던 필러도 보통 초음파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 반 정도면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오랫동안 안 녹은 필러는 보면 하얀 색깔의 캡슐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 캡슐을 터트리면서 분해 효소를 넣으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그 설정 자체가 1년에서 2년 정도 안쪽으로 원래 녹도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만져봐도 되는데 이렇게 실제로는 모양적인 개선을 위해서 필러를 맞으시는 거기 때문에 만지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팔자 필러를 맞았는데 입을 크게 벌린다거나 쌈을 왕 하면서 드신다거나 이러면 옆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이마 필러를 많이 맞으셨을 때 엎드려 주무신다거나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여자친구 딱밤을 세게 때렸더니 이마 필러에 푹 패여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이런 것처럼 필러 맞으실 때는 열흘 정도는 좀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만지게 되거나 필러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수로 필러가 이동한 것 같으면 이제 병원에 연락을 주셔서 위치 조정을 해달라고 하시면은 그 안쪽으로는 위치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필러도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필러 부작용은 급성기 부작용이 있고 급성기가 지난 만성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성기 부작용은 동맥이나 정맥에 영향을 줘서 피부 색깔이 변한다든지 필러를 맞았는데 이제 눈 시력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에 의한 부작용이고요. 만성 부작용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 몸에도 있는 건데 히알루론산과 히알루론산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각요제라고 하는데 각요제라는 게 순도가 있어요. 비싸고 좋은 필러일수록 이 순도가 높습니다. 각요제에 의한 부산물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예를 들면 피곤하면 필러 맞은 데가 붓는다거나 술을 마시기만 하면 필러 맞은 데가 빨개져요. 이런 식의 부작용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열감과 붓기 그리고 통증이 있으면서 외관상으로도 드러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빨개진다든지 보라색으로 변한다든지 자각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연락을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필러를 맞았는데 그날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 그거는 급성기 부작용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연락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필러가 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를 좀 막아줘야 되니까 보톡스를 보조적으로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좀 불편하신 경우 혹은 좀 보톡스가 과하게 들어간 경우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러만 단독으로 맞았을 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시술이나 관리를 받으셔도 되는데, 물리적인 압박이 되는 시술은 제 생각에는 2주 이상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간단한 토닝 레이저나 관리 같은 거는 받으셔도 되지만, 우리 경락 마사지라든지 이런 거 받으면은 필러가 조기에 이동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만성 염증 반응이 필러를 자꾸 만지면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확률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술 받으신 필러는 최대한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필러 중에서 히알루론산 필러는 녹일 수 있는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라는 약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수정하고 싶을 때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 주사를 맞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분해 효소 주사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분해 효소는 사람에 따라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알러지가 있으신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사전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동그라미를 작게 그리고 피부 쪽에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를 약간 올라오게 주입을 합니다.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뭐 부풀기도 하고 뻘겋게 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동그라미를 벗어나냐 벗어나지 않냐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녹이실 건지 녹이지 않으실 건지를 상의를 하고요. 그래도 녹이겠다고 하시면 다른 알러지 약을 먼저 주사를 하고, 필러 녹이는 주사를 하고 원내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관찰을 한 후에 귀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분 이상 지났는데요. 저는 이제 원래도 알러지가 없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한 번 더 시행을 했고요. 분해 효소를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놓았죠? 어떡하지? 더 빵빵해졌나 하지만 놓고 누르는 순간 가장 많이 녹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맞았는데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연락이 오셔서 다 안 녹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부위를 좀 더 마사지를 충분히 해서 일주일 이상 경과가 된 후에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주사를 한 붓기가 있긴 하지만 말끔히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필러 맞고 녹인 부분이고,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맞지 않은 부분. 아까는 이렇게 봤을 때 뭔가 거대한 까만 물 같은 게 있었는데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히알루론산 필러는 분해 요소를 녹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필러입니다. 필러가 안 녹고 덩어리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가 우리 몸에 있는 거는 혈액을 돌다가 몸 끝으로 가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지나치게 많은 양의 필러를 넣는다든지 제3국의 필러를 넣는다든지 이러면은 필러가 자체가 캡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캡슐을 형성하면 우리 몸에 원래 있는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뭉쳐서 남거나 아니면 몽글몽글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러를 녹이고 다시 맞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한데요. 왜 필러를 녹이게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녹이고 다시 맞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녹이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언제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 염증이 생겨서 필러를 녹이게 된 경우에는 다시 필러를 맞았을 때 또 만성 염증이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좀 더 순도가 있는 필러를 맞던지 아니면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제 이마에 필러를 놓고 녹이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필러는 위험하다, 필러를 안 녹는다, 이런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셨을까요? 필러는 무조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제대로만 시술한다면 언제나 조절 가능한 안전한 시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